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마지막 파트 말초신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제공될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교과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의 분류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첫 시간에 사실 신경계 분류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초신경이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는 뇌신경과 여기는 척수신경이다. 얘네들은 어디 중추로부터 말초신경이 뻗어나오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뇌신경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뇌에서부터 나온다. 뇌신경은 뇌로부터 뻗어나온다 라는 걸 알아가시면 되고요. 척수신경은 척수와 온몸의 각 부위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죠. 즉 척수신경은 척수로부터 뻗어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시간에 제가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분류한 거 있죠. 그거는 기능상의 분류고 요거는 그거랑 다른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뇌신경은 12쌍이다 라는 거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척수신경은 31쌍이다 라는 거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뇌신경 12쌍이 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어디 모의고사에서 직접 출제된 바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외워두시면은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기능상으로 분류를 볼 건데요. 말초신경계를 기능상 분류로 보자면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말초신경계를 기능상으로 분류하자면 일단 먼저 두 가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시간에 사실 한 얘기입니다. 감각신경은 외부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신경이죠. 즉 외부 감각계에서 받은 외부 자극을 중추로 중추로 전달해 주는 게 감각신경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운동신경은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게 바로 운동신경입니다. 이 운동신경을 분류를 하자면은 두 가지, 바로 체성신경계와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교감신경, 그리고 하나는 부교감신경,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조금 잘못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체성신경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때 체성신경계를 이제 주로 운동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체성신경계를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의 범주 내에 체성신경계가 있다라고요. 물론 이 체성신경계를 운동신경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운동신경 범주 내에 체성신경이 있다라는 거를, 요거를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혼동을 주게 돼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감각신경은 외부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을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가 뭐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성신경계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추의 명령을 어디로 전달한다? 골격근으로 전달합니다. 중추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즉 체성신경계는 의식적인 자극을 주로 전달을 합니다. 의식적 대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수위 운동과 관련돼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즉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반응에 주로 체성신경계가 관여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기 지난 시간에 반사라는 걸 했었죠. 그쵸? 그 반사, 무릎 반사를 할 때 골격근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제 물론 수위 운동은 아닙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척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수위 운동에 해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골격근을 움직일 때는 대부분은 이제 주로 골격근 움직일 때 대뇌에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성신경계는 주로 수위 운동과 관련돼 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체성신경계 어디로 가는 거? 골격근으로 가는 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인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뭐다?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자율신경계는 수위 운동이 아니라 바로 불수위적 운동에 관여를 하는데 얘네들은 골격근으로 가지 않아요. 얘네들은 골격근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한다 했죠. 내장기관, 혈관, 즉 심장, 소화계, 안구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제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각각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중간에 보시면 자율신경계의 중추는 간뇌, 중간뇌, 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대뇌 말고 다른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다른 중추의 명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교감신경은 흥분 상태에서 주로 작동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편하고 부교감신경은 주로 휴식 상태에서 이제 작용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분 상태로 한다면 우리가 움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놀랄 때, 싸울 때, 회피, 이제 도망칠 때 이런 경우에 주로 작용하는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휴식 상태, 우리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낄낄거릴 때 작용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얘기가 나온 김에 교과서 한 페이지 넘겨서 그림 3-13에 있는 그림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부교감신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침대에 누워 유튜브 볼 때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했죠. 즉 우리 몸이 완전한 휴식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일하는 일들이 있고요. 교감신경은 이제 흥분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교감신경이 어떻게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유추가 돼요. 침대 유튜브 볼 때, 100m 달리기 할 때 각각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소화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 다만 이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바로 기량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량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간단히 얘기하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 부교감신경을 보면 눈에서는 동공을 축소시키죠. 근데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자, 이렇듯 하나의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호흡기에서, 폐에서 호흡률을 감소시키는데 교감신경은 호흡률을 증가시킵니다. 즉, 부교감신경은 이제 숨 쉬는 거를 최대한 천천히 해주는 반면 교감신경은 숨 쉬는 걸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죠? 기랑작용이라고 하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이렇게 서로 기랑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부교감신경이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냐를 보시면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부교감신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대부분은 얘네들은 뇌신경이다. 뇌에서부터 뻗어나가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뇌신경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각각의 동공 같은 경우는 중뇌의 영향을 받고, 뭐 나머지들은 연수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듯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뇌신경, 연수에서 많이 빠져나옵니다. 뇌신경 중에서도 어디? 연수에서 많이 빠져나옵니다. 예외를 하자면은 이제 동공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중뇌 눈 관련된 거는 중뇌에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동공 같은 경우도 이제 중뇌부터 뻗어나오게 되겠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방광수축과 배변활성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척수신경입니다. 이제 척수의 맨 끝부분, 여기 이제 천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광수축과 배변활성, 얘도 척수신경입니다. 자, 그에 반해 교감신경을 보시면요. 전부 다 어디서부터 뻗어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교감신경은 바로 무슨 신경이다? 척수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척수신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무슨 신경? 대부분이 뇌신경이고 어디서 나오냐면 연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예외를 두자면 동공 같은 경우는 중뇌, 방광과 배변활성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3-12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체성신경계를 이루는 운동신경부터 볼게요. 이 녀석의 특징은 반응기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이제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죠. 이제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응기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체성신경계를 이루는 운동신경의 특징입니다. 반응기, 골격근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골격근과 이루는 시냅스, 그쪽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뭐다? 아세틸콜린이다라는 거. 이거는 근수축에서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성신경을 이루는 운동신경은 반응기까지 시냅스 없이 다이렉트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를 볼 건데요. 자율신경계의 녀석들의 특징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시냅스를 거쳐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성신경계와는 다르게 이 녀석들은 시냅스를 한 번은 꼭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중간에 시냅스를 이루는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신경절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절 이전에 존재하는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 짧게 줄여서 절전 뉴런이라 그래요. 신경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 그러고, 요거를 짧게 불러서 절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외워두셔야 될 거는 교감신경은 절전이 짧아요. 부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이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이 길어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짧은 반면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 3-13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척수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요 지점에 여기 이제 일종의 라인이 분분하죠. 이게 교감신경절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교감신경은 여기서 한번 시냅스를 즉 신경절을 이루고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척수와 중추와 신경절까지의 길이가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경절을 표시해주고 있는 시냅스인데 부교감신경은 이제 교감신경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길이가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은 해당 표적기관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즉 넘어와서 교감신경은 절전이 짧다, 부교감신경은 절전이 길다라는 것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글자 수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감신경은 2글자밖에 안 되니까 짧다, 부교감신경은 3글자니까 길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기준은 절전 뉴런이에요. 교감은 절전이 짧고요, 부교감은 절전이 깁니다. 또한 이제 각각의 시냅스를 이루는 곳에서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느냐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부교감 신경부터 보면은 이제 신경절에서도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절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기관과 접속하는 시냅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만 근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르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정제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에피네프린인데 이런 애들이 에피네프린 애들이 교감신경 저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이 용어가 더 친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드레날린이에요. 라고 했네요. 아드레날린. 즉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도 불립니다. 어쨌든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의 촉삭돌기 말단에서는 다른 애들과는 다른 이제 최성신경계를 이루는 운동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이루는 애들과 절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과는 다른 물질이 분비된다. 다른 애들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만 이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의 촉삭돌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애들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거를 외워두셔야 할 겁니다. 이제 필요한 얘기는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완벽하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